이번 시간에는 21년도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이론이고요. 1번부터 보시면 쿨렁의 법칙이죠.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는 시험 보시는데 요 전기이론에서 쿨렁 법칙 모르시면은 절대 안 되고, 쿨렁의 법칙이 이제 전개 쪽이 있고 이제 자개 쪽이 있는데 시계 모양은 똑같죠.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뭐 그냥 이제 식 하는 거니까는 하나 더 기억을 하시자면, 진공 중의 유전율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그렇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렇죠? 요거 이제 그 4파이에 요걸 여기다 이제 4파이 곱하고 4파이 입실론 분의 4파이 입실론 분의 1.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진공 중의 유전율인데 여기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오는 거니까 계산기로 요걸 이제 넣으면, 그렇죠? 요 값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걔가 이제 9 곱하기 10의 구승이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 관계는 뭐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이제 3번이 이제 답인 거고, 그 밑에 이제 요 4파이에 대한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대한 식도 있으니까는 같이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념은 아시죠? 두 개 이제 점전화가 있을 때 Q1하고 Q2가 있고, 요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R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 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는, 그래서 1번은 이제 3번이 되겠고요. 2번은 세변의 저항이 이제 그런 Y결선 회로가 있는데, 요거 이제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이 저항값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회로에서 간단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Y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죠. 똑같은 저항값일 경우에요. 자, 똑같은 저항값일 경우. 지금은 Y가 델타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저항이, 이 세 개의 저항이 다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1, 2, 3 이런 게 아니고 1이면 1, 1, 1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저항값이 다 동일한 경우, Y에서 델타로 넘어가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3배만큼 커져요. 그리고 델타가 Y로 이렇게 만약에 회로를 이제 바꾼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원래는 하나였는데 세 개로 쪼갰죠. 세 개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요거는 3분의 1배만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항값이 R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얘가 델타 곁으로 넘어가면은 3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델타에서 Y로 넘어오면 3이 나눠지니까는 이렇게 R만 남는 거고. 이 개념은 꼭 이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때 세변의 저항값이 15다. 그렇죠? 그를 델타 회로 Y였을 때 요거 하나가 15였다. 그렇죠? 15옴이었다. 그러면 델타 결선으로 했을 경우 요 한 변의 길이는, 저항 한 변의 길이는 여기다 3배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15 곱하기 3이니까 45옴이 된다더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3번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옳지 않는 것은 나머지 다 맞는데 1번이 다르죠.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입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는 반발한다라고 했는데, 전하라는 개념이 뭐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면은 자석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석에서 N극하고 S극이 있죠. 다 아시죠? N극하고 S극이 있을 경우에 N극하고 N극은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고 S극, N극하고 S극이 있으면 요건 이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하에서도, 그쵸, 여기 이제 뭐 플러스면 서로 이제 다른 전하니까 밀어내고, 하나 가지고 마이너스고 플러스가 되면은 서로 잡아당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1번이고요. 4번 부하의 소비 전력이 얼마일까요? 소비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단위를 보세요. 단위가 뭐냐면 메가와트죠. 소비 전력은 몇 메가와트인가? 와트에 대한 단위인 거죠. 우리가 전력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비상 전력이라는 게 있고, 유효 전력이라는 게 있고, 이제 무효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단위가 와트인 거죠. 요건 단위가 이제 VAR인 거고,
요건 단위가 이제 VA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전력이 세 개의 종류가 있고 지금 이제 문제에서 얘를 물어본 거고, 그렇죠? 예. 이 와트는 어떻게 구해요? 이 와트를 구하는 방법은 피상전력에다가, 그렇죠? 요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예. 역류를 이제 곱하는 거죠. 우리가 얘를 이제 역류이라고 부르는 거고, 예. 역류를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요 피상, 예. 요 피상 전력에 대한 값은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압하고 전류를 곱한 거죠. 볼트 암페어니까.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를 곱하면 된다. 요건 이제 단상인 경우고.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는 단상인 경우고. 예. 얘가 만약에 삼상인 경우면 단상인 경우에다가 이제 루트 3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상에 대한 전력을 이제 구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소비 전력을 이제 물어봤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단상이에요, 삼상이에요? 예, 삼상 교류 회로다라고 했으니까는 삼상에 대한 유효 전력을 구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루트 3 VI에 와트니까는 코사인 세타까지, 그렇죠? 루트 3에 곱하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성간 전압이 13,200, 그렇죠? 13,200 곱하기 전류는 800. 역률은 얼마냐면은 80%, 0.8.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요거는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방금 했죠? 와트.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메가와트라고 했으니까는 요걸 이제 메가로 바꾸실 거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이제 곱해야죠. 그러면 여기 이제 메가와트에 대한 단위로 환산이 되는 거죠. 키로는 10의 마이너스 3승. 그렇죠? 메가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14.63 메가와트가 된다고 한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 전력에 대한 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5번 어떤 회로에 50V의 전압을 가하니 8 플러스 J6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의 임피던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임피던스는 저항이죠. 우리가 이제 임피던스 보통 이제 Z라고 쓰는데 G라고 쓰죠. 얘는 저항하고 리액턴스에 대한 합인 거죠. 저항과 리액턴스에 대한 합을 우리가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고 단위는 이제 저항에 대한 개념이니까 이제 오hm 이렇게 쓰는 거죠. 문제에서 임피던스를 물어봤어요. 그럼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는가? 요거는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나누면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 볼트하고 암페어를 나누면은 이제 오음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50볼트를 이제 가했다라고 한 거고요. 전류는 얼마라고 하냐면 8 플러스 J의 6이라고 했죠. 8 플러스 J의 6.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밑에 복소수가 나왔죠. 복소수. 이렇게 복소수가 분모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요걸 이제 식을 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분모에 8 마이너스 J의 6을 그리고 분자에도 8 마이너스 J의 6을 이제 한 번씩 더 이제 곱해주는 거죠. 결례 복소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해야지, 요게 이제, 요렇게 전개가 되면은, 요 밑에 부분이, 요 밑에 요 부분이 8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이 되는 거죠. 앞에 거끼리 곱하고 앞에 거 뒤에 거끼리 또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8의 제곱하고 이제 J의 6의 제곱이 이렇게 남는 건데 그렇죠? 마이너스니까는 J가 제곱이고 6도 제곱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여기에 요 J의 제곱 요걸 이제 풀면은 요거를 풀면 마이너스 J의 6의
제곱이 되는 건데 요거를 풀면은 마이너스 J의 제곱에 곱하기 이제 6의 제곱이 되는 건데 그때 요 J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가 돼가지고 요거는 그냥 플러스 6의 제곱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제 허수에 대한 계산법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에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위에 부분 어떻게 되냐면 위에 부분도 이제 정리해야죠. 50 곱하기 8, 그렇죠? 50 곱하기 8 마이너스 J에 50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밑에는 이제 8의 제곱 플러스 이제 6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8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하면은 요거 얼마냐면 100이죠. 요거는 100.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5, 8에 40이니까 400. 요거는 5, 6에 30이니까 300이죠. 그럼 100은 이제 이렇게 날아가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만 남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4 마이너스 J의 3만 남게 되겠죠. 이게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값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 복소수에 대한 거, 뭐 이런 정도는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할 줄 아셔야죠. 이렇게 복소수, 뭐 결례복소수 넣어가지고 식을 정리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아주 복잡한 문제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이 정도 문제는 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6번 대전된 물질이 갖는 전기의 크기를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건 다 아시지만 이게 뭐 머리에다 플라스틱 빛 같은 거 빗어가지고 올리면 이제 대전돼서 전기적인 성질을 이제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플라스틱 뭐 책받침이든지 아니면 뭐 빗이든지 이런 데 이제 머리카락이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되는 거를 이제 우리가 대전이라고 하고 그때에 우리가 전하가 이동을 해서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번은 이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7번은 코일하고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느 쪽이 전류가 잘 흐르게 될까요? 코일하고 콘덴서가 있어요. 코일하고 콘덴서가 있는데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코일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캐패시턴스,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제 단위가 얘는 헬리고 얘는 단위가 이제 쿨롱이죠. 페럿이죠. 쿨롱이란다. 페럿이니까 요걸 이제 저항에 대한 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저항에 대한 단위는 뭐냐면 이제 오음이죠. 그럼 얘를 이제 오음으로 바꾸려면 요 위에 거는 요거는 우리가 저항으로 바꾸면 리액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리액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XL. 얘는 이제 오메가 L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 요것도 이제 리액턴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는 이제 계산이 이제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 여기 나오는 이 오메가 요거를 우리가 2파이 F 각속도라고 이제 뭐 이제 회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각속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메가 값은 이제 2파이 F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제 요 이제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 건데 코일하고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했어요. 주파수가 증가했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하고 병렬로 이제 연결을 한 거고 전압을 가할 거고요. 리액턴스 용량성 이렇게 해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겠죠. 병렬배로니까는 전압은 이제 일정하게 걸릴 거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파수가 증가했다면 어느 쪽 전류가 잘 흐를까요? 라는 의미는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하고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이렇게 임피던스를 쓸까요? 그래서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랑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증가했을 때 저항이 감소하는 값이 무엇일까요?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 용량성 리액턴스를 한번 볼까요? 용량성 리액턴스. 얘는 이제 오메가 L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 임피던스 대신에 리액턴스를 이제 집어넣을게요. 저항에 대한 그 회로는 개념이 없으니까 요 회로에서는. 그럼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전압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이제 오메가 L분의 이제 오메가 L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 오메가 값은 이제 2파이 F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식이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 요 주파수가 증가했다, 그렇죠? 주파수가 증가하면 여기 나온 이제 임피던스 저항에 대한 값이 커지는 거니까 전류에 대한 값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용량성이 아니고 유도성이 아니고 용량성 리액턴스를 이제 밑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용량성 리액턴스를 집어넣으면 얘는 이제 오메가 C 분의 1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정리하면은 넘어가면은 오메가 CV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메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파이 F죠. C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 주파수가 상승한다. 그럼 비례하는 관계니까 여기 나오는 전류값도 상승하겠죠. 그럼 주파수가 증가했을 경우에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은 정전 용량에 해당하는 콘덴서, 답이 2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 개념을 이제 물어보는 이제 문제고, 어떻게 주파수랑 리액턴스하고 또 전류하고 이제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러한 개념들은 잘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콘덴서, 전전 용량. 이거를 보통 L에 대한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리액터라고 부르고, 기기의 경우에 얘가 이제 콘덴서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넘어가시고 8번 어드미턴스를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 B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소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계속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소자가 이제 R, L, C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R, L, C가 있는 거고, 보통 이 전기 회로의 소자인 거죠. 뭐 다른 소자도 있는데 어떤 선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때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단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이제 오음이니까는 L하고 C도 이제 오음에 대한 단위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이제 바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우리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용량성 리액턴스 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고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저항하고 리액턴스의 합을 이제 하나의 임피던스라고 하는 이제 저항에 대한 단위, 이제 그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저항에다가 플러스 J의 리액턴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리액턴스 값은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유도성 리액턴스의 차이예요. 큰 놈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큰 놈에서 작은 놈 이제 빼면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요건 이제 임피던스에 대한 관계고, 문제에서 어드미턴스에 대한 관계로 나왔는데, 어드미턴스는 뭐냐면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임피던스의 역수.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1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지, 임피던스 분의 1이 요 이제 저항분의 1 플러스 J의 리액턴스 분의 1,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분의 1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제 보기가 안 좋잖아요. 요거를 하나의 기호로 이제 바꾸죠.
걔가 뭐냐면 임피던스 분의 1은 이제 어드미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저항은 컨덕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리액턴스는 이제 서셉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기다 쓸게요. 여기다 쓰면 임피던스 분의 1 저항 분의 1 플러스 J의 리액턴스 분의 1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요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 분의 1은 이제 어드미턴스로 표현을 하고, 요 R 저항 분의 1은 이제 컨덕턴스로 표현을 하고, 여기 나오는 리액턴스 분의 1은 이제 서셉턴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역수를, 각 소자에 대한 역수를 이제 저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단위도 그래서 얘는 오음인데 역수니까는 요걸 이제 뒤집어서 이제 모우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번에 어드미턴스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B를 서셉턴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서셉턴스라고 부르고 A는 이제 컨덕턴스라고 부른다. 소자에 대한 개념들. 9번 일반적으로 이제 교류전압계에 대한 지식값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100V, 뭐 220V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순식값이 있죠. 순식값. 순식값은 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최대 전압에다가 사인 오메가 t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게 이제 순식값이죠. 순간적으로 매번 이제 변하는 값들.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순식값에서 요 VM이라고 쓰는 게 이제 최대값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 그렇죠? 요 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V의 사인 오메가 t,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얘를 시력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시력값의 루트 2배를 하면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고, 역으로 최대값을 이제 루트 2로 나누면 이제 시력값이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전기로서 사용되어지는 값을 이제 우리가 시력값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최대값, 정연파 평균값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는데, 평균값, 정연파 평균값은 전파의 경우에요. 파이분의 2의 최대값으로 이제 구하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0번. 그림과 같이 이런 이제 저항 3개가 직병렬 접속되었을 경우에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저항이 위에 2개는 직렬로 되어 있고요. 그거랑 이제 병렬로 저항이 1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R1이라고 하고 R2라고 하고 얘를 이제 R3라고 했을 경우에 합성값을 구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위에는 뭐 직렬이니까 직렬배로 위에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더하면 되죠. R1 플러스 R2. 그렇죠? 이제 병렬의 경우가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픈 건데, 병렬의 경우에 우리가 저항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항이 2개만 있다, 2개만 있는 저항, 이런 경우에 R1이고 R2일 때 전체 저항을 이제 R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R1분의 1이 이제 R분의 1이 R1분의 1 플러스 이제 R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요 분의 1이 되어서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분의 1이 되니까는 요거 이제 밑에 요 밑에 부분을 정리하면은 서로 상대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R1 플러스 이제 R 위에가 플러스죠. R1 곱하기 R2에 밑에를 정리하면은 R1 곱하기 R2분의 R1 플러스 R2 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 이제 다시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회로 2개일 경우에 저항이 2개일 경우에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었던 거잖아요. 그 개념을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체 저항값 R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의 역수 더하기 이거의 역수의 전체 역수, 그렇죠? 요거의 역수 더하기 요거의 역수의 전체 역수,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는 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합성저항값을 구하는 방법. 그러면 요거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R1 플러스 R2에 곱하기 R3 분의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답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R3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기 풀이 보기를 보시면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 이렇게 저항값, 병렬 저항값을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 저렇게 이제 저항 2개짜리 이게 이제 많이 나오긴 하죠. 그래서 이거 특별히 뭐 이렇게 역수 취하지 않아도 보통 이제 2개짜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제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외우신다기보다는 이런 이제 특성을 좀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문제를 푸시면 좋죠. 이런 것도 이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11번. 11번. 질산은을 전기 분해할 때 전류를 몇 시간 흘렸다. 음극에 여기 이제 은이 부착이 됐고, 이때 전류가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전기량을 구하는 식이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기량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Q라고 하는 전기량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기 회로계통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류에다가 이제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의 요 t, 요 시간은 세크입니다. 초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전기량을 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전류는 아직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시간은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얼마가 주어졌냐면 10시간이다. 10시간. 근데 초니까 여기다 얼마를 더 곱하시는 거냐면 이제 60 곱하기 60을 더 하셔야죠. 그렇죠? 60분의 60초. 그렇죠? 그래야지 시간이 초로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전기량을 이제 하나 구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석출된 양을 이제 화학 당량으로 이제 나누면은 석출량을 석출량을 세크고 석출량을 화학 당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전기량을 또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석출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제 물에 녹아져 있는 질산은이니까 은이 녹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전기 분해 같은 걸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은을 추출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추출된 은을 이제 석출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당량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게 어떤 그 물질들이 질산하고 은하고 합해진 거잖아요. 질산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물질을 서로 합할 때에 일정한 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얼마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이 화합물이 섞이느냐,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비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 당량이라고 부르는데, 석출량을 그죠 화학 당량으로 나누면 이제 그것 또한 이제 전기량을 이제 구하는 이제 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이 두 가지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석출량이 얼마냐면은 음극에 120.78g, 그렇죠? 120
0.78g인 거고 화학 당량은 얼마냐면은 0.001118 0.001118이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따라서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게 넘어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120.78에 0.001118에 곱하기 여기가 다 밑으로 내려오는 거니까는 10 곱하기 60 곱하기 60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전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3A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전기량을 이제 구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요새는 이제 또 CBT니까는 이제 문제가 여러 이제 유형의 문제들을 이제 막 섞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뭐 시험을 보면 딱 60문제만 이제 뭐 공단에서 딱 정해서 그것만 딱 시험지를 출력해가지고 딱 시험 보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러 문제가 이제 같이 이제 막 섞여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도 어쩌면 종종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그 시험이 어떤 타임대 시간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다 이제 막 섞여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4번표니까 답이 3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네, 12번. 다음 주 선형소자는 답이 3번이고요. 이제 뭐 밑에 설명도 나오지만 저항, 뭐 캐패시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아예 안 받는 건 아니지만 덜 받는 이제 그런 소자들인 거고요. 이제 비선형 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서미스터, 뭐 바리스터,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의 그 영향을 좀 이제 많이 받죠. 온도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선형 소자다. 선형은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형 소자라고 이제 부르죠. 답은 3번이고 13번은 최대 10A 전류의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 잠깐 했는데 정연파 전류의 평균값, 정연파의 평균값은 이제 파이분의 2의 최대값. 전압이면 여기 최대 전압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건 전류니까는 이제 최대 전류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2에다가 곱하기. 최대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최대 전류가 10A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기 누르면 이거는 6.37 6.37A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14번 문제 보시면 200V용 100W 전구랑 200W 전구가 있대요. 요거를 직렬로 연결해서 전체 200V의 전원을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램프가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램프가 있고 얘가 이제 220V를 걸면 이제 100W의 전력을 소모하는, 얘도 이제 220V를 걸면 200W를 소모하는 그런 이제 램프인 거죠. 220에 200V를 소모하는 이제 그런 램프가 있는데 각각 220을 거는 게 아니고 전체 220V를 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걸었을 경우에 각 램프의 밝기는 어떻게 변할까요?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 220, 여기다 220을 각각 걸었으면 이제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이제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상태에서 전체를 이제 220을 인가를 하다 보니까는 어떤 램프가 더 밝아질지는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값에 따라서 소모가 되는 거죠, 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P라고 하면은 보통 이 저항이 이제 주어진 경우에 저항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제 이런 관계가 있죠, 보통. 여기 이제 와트.
그렇죠?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면 이 직렬배로니까는 전류는 일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가 일정하면 저항값에 이제 비례해서 전력에 대한 값이 변할 거고요. 저 전력값이 더 클수록 더 이제 뭐 소모되는 값이 많으니까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저항값이 클수록 더 밝아지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냥 뭐 100W, 200W 하면 얘가 다 박네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전압이 각각 200이 아니고 전체 200이 걸리는 거니까 좀 변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저항값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항을 알아야지 이제 거기에서 각각 소모되는 전력을 알고 그 전력에 대한 값으로 이제 램프가 밝은지 이제 어느 게 더 밝은지 어두운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저항을 구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전압을 이제 전류로 나눠서 계산을 하죠. 근데 문제에서 전압은 나왔는데 전력값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 이게 전력에 대한 값이 나왔죠. 얘가 200W고 얘가 이제 100W예요. 그럼 우리가 저 전력에서 식이 이렇게도 쓰지만 R분의 V자승이라고도 쓰죠. 그러면 여기 있는 R하고 여기 있는 이 P 이 전력을 서로 바꾸면 그럼 저항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바꾸면 P분의 V제곱. 이렇게 해서도 이제 저항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R1이라고 하고, 요거 R1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요거 P는 100W라고 했고요. 전압은 이제 전체 이제 200이 걸리는 거죠. 그 전격이. 그렇죠? 요거는 요거에 대한 220이 이제 둘 다 나와서 좀 혼동할 수가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220인 거예요. 전격 220. 전격 220인 거예요. 요 기기가 220을 걸었을 때 100W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에 걸리는 22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요 하나에 대한 100W에 대한 저항값은 얼마냐면은 484ohm이래요. 484ohm. 마찬가지로 R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200W. 220V일 때에 200W가 전력이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요걸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요거는 242ohm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느 게 저항이 더 커요? 100W짜리가 저항값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램프가 이게 훨씬 더 한 2배 정도? 그냥 그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번에 이렇게 해서 전원에 연결을 하면은 100W의 전구가 더 밝다. 왜냐하면 100W의 저항이 더 크니까 비례하니까 그렇게 소비 전력이 커지니까 더 밝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이런 이제 파형의 주파수가 얼마일까요? 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순식값을 표현했었죠. 이라고 표현했는데 순식값은 아까 이제 최대값에 사인 오메가 t 이제 물론 이제 위상차 같은 게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책에 있는 거를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책에 있는 거를 보면은 141 사인 하고 120 파이 t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요 앞에 나오는 120파이에 대한 이 오메가에 대한 값하고 똑같죠. 그러면 요 오메가가 2파이 f인데 얘가 120파이로 표현이 됐구나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요 2파이하고 요 파이하고 요 2로 나누면 60이죠. 그럼 주파수가 얼마라는 거냐면 60Hz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15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16번 Y결선에서의 상전압 100이면 성간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Y결선 이렇게 생겼죠? Y자로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이제 상전압이다. 그렇죠? VP
얘는 상전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성간전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라인이어서 VL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선간전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가 커요? 루트 3배가 크죠? 이렇게 문제에서 Y계선 전원의 각 상전압이 100V다 그렇죠? 여기 이제 100V다 라고 한 거니까 그러면 173V 정도가 되겠네요. 성간전압은 그렇죠? 루트 3에다가 이제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고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플레밍 오른손 법칙이죠. 그래서 전자력이죠. 그래서 전자력. 그래서 자속에다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이 가운데 손가락 방향으로 전류가 발생을 한다. 전기를 발생을 시키는 게 발전기니까. 그래서 자속에다가 힘을 이렇게 가하면 도체에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인 거죠. 그래서 발전기에서 기전력의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됐고 18번은 전류의 방향과 자전의 방향은 앞에서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 방향하고 일치한다. 이게 뭐냐면 암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다. 그렇죠? 19번 220V에 한 쌍의 부하가 8 플러스 J6이다. 델타 회로의 선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요건 이제 델타 회로고요. 델타 모양 델타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델타. 여기 이제 얘를 우리가 델타라고 읽는 거죠. 이 문자를 델타고, 그렇죠? 델타고 델타에서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이제 한 쌍이 흐르는 전류 IP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상전류라고. 아까 이제 Y계선 같은 경우에는 상전류하고 선전류는 똑같죠. 전압만 이제 루트 3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여기 델타 계선에서는 얘를 우리가 선전류라고 표현하는데 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인 거죠. 그렇죠? 위상차 때문에. 그렇죠? 얘가 이제 A상하고 C상에 대한 이제 위상차 때문에 이제 루트 3배만큼 더 큰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저 선 쪽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전압이 200이고 부하가 8 플러스 요 하나에 대한 부하가 여기 요거 하나에 대한 요 부하 요 임피던스 요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8 플러스 J의 6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8 플러스 J의 6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상의 임피던스가 이제 저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한 상의 임피던스를 아니까는 우리는 전압을 한 상의 임피던스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전압이 220이라고 했고 임피던스 값은 8 플러스 J의 6인데 그럼 얘는 6, 8, 10이죠. 220이니까 22A가 되겠네요. 그러면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다라고 했으니까는 22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22 그냥 걔가 답이네요. 22 곱하기 루트 3이 답이네요. 그렇죠? 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8하고 6이 10이 되는 거는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죠. 우리가 이게 뭐 임피던스 많이 저항이고 리액턴스일 경우에 그렇죠? 얘가 3이고 4면 얘는 5고 얘가 6이고 8이면 10이고 이 정도는 이제 계산을 안 해도 이 정도는 아시면 좋고 요거 계산을 하는 거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절대값을 씌우는 거여서 8의 자승 플러스 6의 자승에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 빗변의 크기니까 임피던스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밑변의 자승, 높이의 자승에서 루트를 씌우면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10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3, 4, 5하고 6, 80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해 두셔도 좋죠. 20번 8 플러스 J의 6으로 표시된 전류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네, 나온 김에 한번 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직각삼각형이라는 게 있고, 8 플러스 J의 6인 거죠. 그렇죠? 요 플러스 J라고 하는 건 이제 90도만큼 이제 위상차가 있는 거니까, 그림을 그릴 때 8은 요걸 이제 기준으로, 요거 이제 위상이 없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경우에, 8을 이제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플러스 J가 붙으면 90도만큼 위상차가 있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빗변의 크기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8의 자승 플러스 6의 자승에 루트를 씌우면 얘는 10이 되는 거죠. 전류의 크기는 10이다. 3번.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1년도 3회 전기 이론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